마법의 현대미술, 그 마법의 비밀을 풀어봅니다. 코너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법의 현대미술 또는 예술에 참을 수 없는 모순과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바로 캐시머니입니다. 참고로 현대미술의 이해도가 99%이신 수준 높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시청을 피해주세요. 그 어떤 분야보다 새로움과 자유로움을 표방하는 현대미술. 하지만 가장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며 토악질 나오는 이중성을 갖는 이 개의 제의 같은 현대미술 또는 예술이라는 것은 돈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과학처럼 이 예술이라는 것도 시간의 흐름과 비례하여 점차 발전해 나간다고들 알고 있지만 실상은 퇴보와 발전을 반복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와 기술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등이 결합된 것으로 보통 예술계의 종사자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편입니다. 그럼 먼저 간단히 서양 미술사와 함께 이것저것을 살펴봅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크레타나 미케네 등의 초고대 서양 미술사는 생략하고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축소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종교라는 게 들어가 뭐든지 개박살내는 경향이 있는데 고대 이집트의 미술 양식 또한 그러한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태의 아름다움이나 디자인적인 측면보단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종교적인 상징을 중점을 두어 각종 미술품들이 평면적이고 비현실적으로 표현되어 납작한 게 솔직히 보면 이상해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리스로 넘어가면서부터 예술은 형태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되고 입체적이고 역동적이며 다양성을 갖추어 디테일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렇게 서양 미술사는 편하게 이집트와 그리스 스타일 두 개로 나뉩니다. 다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으로 문화가 융합하여 탄생된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리스 스타일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카톨릭으로 무장한 로마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집트 스타일의 납작하고 못생긴 그림이 무려 1000년 동안 지속되는데 이것을 중세 미술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시점의 미술은 매우 종교적이고 종교적인 것만을 표현했는데 회화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메시지의 전달을 우선시하는 말 그대로 미술이 퇴보된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다 중세시대가 종말을 맞고 그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가 돌입합니다. 재탄생의 의미를 갖는 르네상스는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미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약화와 형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한 그리스 스타일의 부활이며 이때 영지주의 상징이 은근슬쩍 유행을 합니다. 아무튼 미술사는 이집트와 그리스 스타일을 반복하듯 퇴보와 발전을 반복해 나아가며 근세를 넘어 근대를 향해 갑니다. 참고로 모든 것을 이집트와 그리스 스타일로 구분하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개념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합니다. 근대에 이르러 서서히 발달된 사진술의 등장은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사진의 사실적인 묘사에 당해낼 수 없게 되자 사진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스타일을 도입합니다. 회화의 그런 노력이 인상주의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표현주의에서 현재의 추상미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다시 이집트, 그리고 다시 그리스로 그 행이 옮겨지듯이 서양 미술사, 즉 예술은 퇴보와 발전을 번갈아가며 현재에 도달된 것입니다. 마치 청바지 통이 늘었다 줄어드는 것처럼 일종의 흐름일 뿐이지만 현대 미술계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예술이 사진기와의 경쟁에 밀려난 하찮은 산물이 되어 현재의 과학에 부여된 높은 가치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본질적인 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세잔의 사과는 사진의 정밀함과의 경쟁에서 정명승부가 아닌 우회적인 노선을 탄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돈 많으신 아주머니가 세잔 빙의에서 사과만 주구장창 그리는 행위는 사실적인 표현을 파괴한 세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미술사에서 자포니즘을 가르치고 영국과 러시아의 근대사를 배우며 사진과에서 사진술의 수업을 듣고 인상주의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검색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며 전문가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하나로 연결했을 땐 이건 거짓말이 되고 미술의 이해도가 깊지 않은 게 되어버립니다. 모든 게 사실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거짓말이 되는 마법. 이게 바로 개의 제의 같은 현대미술의 첫 번째 마법입니다. 예술계의 연예인들의 진출은 언제나 말이 많습니다. 바나나 한 개를 공업용 테이프로 벽에 붙여놓고 예술이라고 탁탁거리는 깊이가 있으신 예술가들이 전공자를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생색이니 뭐니 대단해 보이지 않은 걸로 개의 제의 같은 단발머리를 하고 실실 비웃기나 하면서 마치 뭔가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폼을 잡지만 건질만한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웬 노인이 이게 예술이야 하면서 핏대를 세우며 시끄럽게 떠들지만 설명을 끝까지 들어도 그림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공을 따지고 지식의 깊이를 따지지만 사실 별로 깊을 게 없습니다. 이것은 예술이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며 생색이니 뭐니 따지는 사람에게 용매가 뭔지 용질이 뭔지에 대한 기초적인 화학 지식이라도 과연 갖추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모나리자 하면 튀어나오는 스푸마토 기법, 미켈란젤로 하면 튀어나오는 프레스코, 정말 지긋지긋하고 대단해 보이는 기술도 아닐 뿐더러 스푸마토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설명법으로 예술을 설명하는 데 있어 딱히 간지나게 말을 할 게 없어 쥐어짜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표현과 감성에 따라 특정 연예인의 예술 활동은 딱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술의 가치는 테크니컬한 표현력이나 기법이 아닌 감성이나 개똥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입시미술은 기술적인 측면을 평가합니다. 어찌 보면 부정 입학한 학생들이야말로 현대미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지만 전공자가 아니면 무시를 하고 기술적인 스킬보단 감성을 따지지만 대생으로 평가하는 누가 봐도 일관성 없는 지들 마음대로 껐다 키는 스위치 같은 토악질 나오는 이중성이 현대미술의 두 번째 마법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방고, 예술의 정신이니 뭐니 하면서 빨리지만 그는 매춘과 중금속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이상, 정신계통 가족력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매우 심각한 꼴초이며 의사에게 진단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한 명실상부 엄연한 정신병자입니다. 그럼 이런 정신병자가 어떻게 배트맨과 같은 고독한 예술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언급한 떠오르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인 영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의 문화와 함께 자포니즘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현재까지도 일본은 문화의 우수성과 마케팅을 위해 일본은 그 자포니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방고우, 정확히는 유럽의 미술관들, 그 미술관들에게 방고우의 거품은 버블 시절 일본 부자들이 본인들의 대표적인 컨텐츠인 자포니즘의 오타쿠인 방고우의 작품을 사들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방고우가 도구 쩌는 예술가가 되면 그 쩔었던 방고우가 자포니즘을 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일본 특유의 오르가즘을 자극시켜줬던 겁니다. 이에 유럽의 미술관들은 방고우를 포장하는 각종 컨텐츠를 생산하고 일본인들은 별 의미 없는 그림을 몇천억씩 주고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방고우의 그림이 정품으로 인증만 된다면 앉아서 큰 돈을 손쉽게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고우의 그림은 세포분열처럼 점점 증식해 나가는 생물학적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부정할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식과 정보의 출처는 대부분이 일본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왜 일본에서 방고우 그림을 많이 사들이는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방고우에 특히나 더 열광하는지 이해 쌉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고우라는 이름을 달고 일본이 핵폭탄 맞은 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잘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잔인하고 어리석은 언행은 현대 미술계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제이지가 바스키아를 노래합니다. 진짜 바스키아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미리 사둔 바스키아 그림이 가격이 상승하길 바라는지는 몰라도 한동안 바스키아 띄우기에 바빴고 실제로 바스키아는 비싼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큰 이슈였던 특정 음원 사이트의 순위 조작은 팬들은 물론 이용자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과연 그들의 음악이 퀄리티가 낮아서 문제였을까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누구나 방고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마법 같은 상황을 알아야 속았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을까요? 조작의 현대미술의 가치가 세 번째 마법입니다. 일조의 모나리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감상자들은 왜 같은 박물관에 있는 다빈치의 작품인 암굴의 성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암굴의 성모 앞에서도 그들은 같은 눈물을 흘릴까요? 방고우의 그림을 직접 본 것이냐고 물으며 본인은 방고우의 그림을 본 순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친 터치의 방고우의 그림을 보고 그 물건이 빳빳하게 세워지기라도 했는지 움직이지 못했다는 감상평은 정말 알고 싶지 않은 불쾌한 감성입니다. 확실히 변태스러운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들과의 코드가 맞지 않은 건 어쩌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좋다, 취향 저격이다, 그냥 좋다도 있지만 정말 징그럽고 올거리는 멘트를 아무렇지 않게 배설합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전시회에서는 공식 레플리카 또는 복제품을 전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과연 그들의 물건이 이것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반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치라는 것이 꼭 높은 퀄리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값어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JJAP 버전이거나 못 그렸다고 해도 그 가치가 낮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비참한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지적 허영심이라는 조작된 돈놀이에 속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과연 그렇게 빨아잡기는 예술이라는 것이 그걸 알아야 수준 높은 지성이 된다라는 거짓 광고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까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경화수월이 현대미술의 4번째 마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마법은 현대미술은 필요 없지만 필요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진기의 등장으로 정밀함을 버리고 사진이 표현하지 못하는 추상의 세계로 노선 변경한 지금의 현대미술은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고 있는 거대한 미술사 중에 마치 중세 미술의 암흑기와도 같아 보입니다. 캔버스에 펄언칠을 하고 마약쟁이가 낙서를 하는 괴상한 그림들이 예술이 되고 어썸한 작품이 되는 지금의 현대미술에 예술이라는 거대한 사념체가 스스로를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괴상한 현상들은 오히려 현대미술을 살리는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거품의 끝판왕 일조의 모나리자는 그 과도하게 부여된 가치가 루브르의 마스코트가 되어 별거 없는 예술이라는 것의 산소호흡기를 다뤄줍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괴상한 그림들이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거래되고 평론가와 기자들 그리고 큐레이터들이 양념으로 현대미술의 풍미를 더합니다. 점점 커지는 파이와 그만큼의 거품은 위태로워 보이는 현대미술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들며 특유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자본가들이 들어오면서 완성됩니다. 거기에 지적 허영심이라는 소스를 바르고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넘지 못할 뭔가 수준 높은 것으로 세뇌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빨아주며 현대미술의 존재를 유지하고 뒤에서는 자본가들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마치 자동차의 부품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필요 이상의 거품 마력을 지녔지만 모든 부품이 존재할 이유를 줍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현대미술을 가르치고 미술관에 전시하며 각종 물건을 생산하는 이 거대한 시장을 고평가된 현대미술 또는 예술이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스스로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대미술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거기다 종교적인 색채의 실증을 느껴 탄생한 르네상스 마냥 지금의 미술은 보다 시각적이고 보기에 이쁜 것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대미술의 존재의 결과로 어쩌면 커다란 흐름 속에서 발생된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법의 현대미술, 정말 마법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